안녕하십니까, 차도원입니다. 오늘은 타다의 후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타다 운영사 VCNC 다큐멘터리가 개봉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토스 운영사인 핀텍 기업 비발리퍼블리카가 VCNC를 인수하면서 가맹택시뿐만 아니라 새롭게 카니발로 운영되던 타다 베이직을 부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빌리티 업계의 구도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8년 10월 10일 15인승 승합차로 운행을 시작한 타다 베이직은 승합차 기반 알선 허용 예외 규정을 활용해 타다 베이직을 운영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승차 거부 없고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면서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당시 이용자 170만 명, 차량 1,500대 규모로 성장을 했었죠. 하지만 2019년 택시업계가 카풀과 함께 타다 운영을 반대를 했습니다. 타다 측은 합법적으로 운행했다고 하지만 검찰에서는 같은 해 10월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소카 이재용 대표와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를 기소했고요. 박홍근 의원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하고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운영이 어렵게 되었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예외 조항을 수정해서 렌터카에 대한 기사 할선을 관광용으로만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었고요. 법원이 이재용 소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해 더욱 시끄러웠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년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면 타다는 불법이 되는데요. 타다는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바로 4월부터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는 2019년 7월 17일 신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안건에서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타입 1, 타입 2, 타입 3, 3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를 포함해 향후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는데요. 타다 베이직은 타입 1에 속하게 됩니다. 타입 1은 플랫폼 운송 사업이라고 불리며 대여 방식을 포함 차량을 확보해서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과 기사를 확보해 유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형태인데요.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타입 1 진출을 고려를 했었고요. 특히 기여금 관련해서는 스타트업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현재 타다 베이직과 같이 대형 SUV를 이용한 서비스 운영업체는 3곳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업체들인데요. 참고로 규제 샌드박스는 신서비스와 신기술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인데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업체는 3곳이 있습니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파파 모빌리티의 파파, 청각장애인 택시분들이 운전하는 코엑터스의 고유한 앱 렌터카 기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인포 컴퍼니입니다. 현재 파파 모빌리티는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실증 특례를 받았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해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며 모빌리티 앱을 통해 최적의 차량 배치와 교통약차, 특화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국토부의 면허 없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서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렌터카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한정을 해서 렌터카 차량 300대 한정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를 했습니다. 다만 실증 계획서에 따라서 차량 300대에 한해 예약 및 호출 영업에서 운영을 하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인 2021년 4월 8일 이후 6개월 내로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아 사업을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 종사자는 6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두 번째 회사는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코액터스입니다.
서울시 지역에서 청각장애인분들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사와 승객 간 태블릿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증 특례를 역시 받았고요. 파파 모빌리티와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운송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국민들이 모빌리티 혁신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를 하되 실증 계획서에 따라서 차량 100대에 한해 예약 및 호출 영업을 운영하고 여객 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 마찬가지로 2021년 4월 8일 이후 6개월 내로 플랫폼 운송 사업 기준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아 사업을 전환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일자리에 기여하고 출퇴근 및 자녀 통학 등 정기적인 수요에 의한 정기 예약제, 월 정액제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인포 컴퍼니입니다. 레인포 컴퍼니는 고급 렌터카를 이용해서 월 단위 구독 고객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을 배정하는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차량 100대로 한정을 했고요. 차별화된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플랫폼 운영 사업을 조기 시행할 수 있어서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개 업체의 공통적인 특징은 현재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카카오 모빌리티 등 대형 업체들은 타다에 반대했던 택시업계 눈치를 볼 수 없어 SUV, 대형 택시에 참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앱을 다운받아서 서비스를 이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최근 타다가 다시 이슈가 되었습니다. 타다 다큐멘터리를 개봉하자마자 VCNC 인수를 발표하고 타다 베이직 진출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아주 멋진 마케팅 전략인데요. 최근 타다를 인수한 토스는 12월 연말이죠. 대형 택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 중고급 택시 타다 플러스만 서비스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택시 1000대 운영을 위해 개인 택시 기사분들을 상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타다 베이직의 부활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와 같이 차량을 직접 구입해 운영하기에는 재정적 무리가 따르고요. 개인 택시 기사분들을 대상으로 모집한다는 것은 기사 관리의 부하를 덜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모빌리티 업계에 진출하는 소수 관점에서 현재 카카오의 택시 호출 거의 100%의 점유율을 고려하면 타다 라이트의 확장보다는 모빌리티 혁신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타다 베이직의 부활이 마케팅과 과거 고객들 흡수에 보다 유리하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독점 이슈로 웅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영리한 전략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타입1은 아니고요. 개인 택시 중심의 타입2 가맹 형태가 되겠죠. 또한 결제 시장에 대한 도전도 엿보이는데요. 택시 시장 연간 매출은 12조 규모입니다. 전체 시장이 아니더라도 결제와 모빌리티 플랫폼 연동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충분히 구상할 수 있고 또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과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마스 결제 시장의 진출도 충분히 가능하죠. 특히 최근 인카페이먼트 시스템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토스의 모빌리티 사업의 진출이 단순 이동 서비스뿐만 아니라 차량 금융, 카커머스, 보험 등 상당히 뜨고 있는 다른 관련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슈퍼앱을 꿈꿀 수도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토스는 누적 회원 2천만 명, 누적 송금액 164조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대표 핀텍 플랫폼입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VCNC와의 결합, 다양한 차량 관련 서비스 플랫폼들과 결합한 토스의 미래, 그리고 토스의 등장에 따라 변화할 모빌리티 업계 지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